2022년도 12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된 내용 말고 앞으로 이렇게 개정할 겁니다 해서 정부 개정안이 발표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 가지고 그동안 어떤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지, 추진하겠다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진행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취득세와 관련된 정부 개정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은 취득세 어떻게 적용되죠? 유일하게 취득세는 다른 것들은 다 중과를 완화했거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기한을 줬고, 종부세도 그래도 세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완화가 안 된 게 취득세거든요. 이 취득세도 완화해달라라는 여론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두 번째 주택부터, 비조정이 있으면은 세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됐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 안 하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건 없건 두 채까지, 두 번째 주택까지 살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 여기서 기본세율의 의미는 뭐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 1%, 6억에서 9억 사이면 1.01%에서 2.99%, 9억 초과하면 3%. 이게 이제 기본세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존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의 50%를 인하하겠대요. 그럼 기존에 내가 12% 받고 있습니다. 몇 프로? 6%. 8%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 4%. 이렇게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화하면서 법인은 현재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2%잖아요. 얘도 50%를 완화하겠다. 6%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하겠다. 근데 그 날짜가 지났잖아요. 근데 요거는 세율과 관련돼서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 개정안에는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하는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달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법이 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현행과 같이 실제 중과세율 12%, 8% 요걸 적용하고 있고, 만약 이게 2월 달에 개정된다 하면은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에 한해서는 환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이렇게 국회를 보시면은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지 이게 통과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은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는 세금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개정안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유상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 취득할 때도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어떻게 발표했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비조정이 있으면은 기본세율, 즉 3.5%,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이면 12% 중과세율을 적용했잖아요. 근데 이 무상, 즉 증여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도 이렇게 바꾸겠대요. 어떻게 해요? 증여자 기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않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본세율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유일하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거였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근데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증여자가 2주택까지는 증여받는 사람의 취득세 중과하지 않겠대요. 굉장히 그러면 세율이 중과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축소되겠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로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그 증여로 취득했을 때 그때만 중과를 하는데 그것도
기존 중과세율의 50%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중과세율 몇 프로였죠? 12%. 50% 인하하면 6%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부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하겠대요. 근데 아직 법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혹여나 법이 통과가 되면은 소급해가지고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정부 개정안 어떤 거였죠?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세부담 상한율도 300%, 150%가 적용됐는데 150%로 단일화시켰잖아요. 세율도 당초 정부안은 어떤 거였죠? 중과세율 없애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어쩔 수 없이 이원화돼서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3년도 안에 이 중과세율 폐지하는 법안을 다시 올리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세와 관련된 거 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 현행은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2023년 5월 9일,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를 해야 중과를 유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의 이제 발표, 요거 1년 연장할게. 그래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은 중과 유예해 줄게.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이 중과 유예, 이거는 법에서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이렇게 정부 개정안대로 쉽게 국회 통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된다. 왜 그렇죠? 2년 이하면 단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정부 개정안, 세율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표했었죠. 어떤 내용이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현행 단기 양도하면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하고 나서 1년 내 양도하면 70%, 2년 내 양도하면 60%, 비로소 2년 이후에 양도해야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 분양권은 2년 이상 양도한다 할지라도 기본 세율을 적용 못 받죠. 굉장히 높은 70%, 60%를 받아요. 근데 요거를 싹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판다. 70% 적용받는 거를 45%만 내라는 겁니다. 25%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 넘으면은 무조건 기본세율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을 최소 1년만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면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중과 유예 기간 연장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보유 기간이 1년 넘은 주택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언제가 통과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매입 임대주택 등록 대상 확대 및 세제 혜택 복원 제도가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매입 임대주택, 내가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 그 매입 임대주택이 아파트다. 그럼 지금 임대 등록이 못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예정이냐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 지금 세제 혜택 다 막아놨잖아요. 종부세 못 받고, 다주택 중과배제 못 받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다 못 받거든요. 그나마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해야 그나마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혜택 다 풀어주겠대요. 그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세제 혜택 복원시켜주겠다.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취득세 감면.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보유 단계에서는요 자산세 감면받을 수 있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잖아요.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혜택을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무임대 기간이 몇 년짜리만 있죠? 10년. 근데 15년짜리 의무임대 기간을 신설을 하겠대요. 그러면 내가 임대해야 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네요. 대신에 의무임대 기간 15년짜리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가액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더 오랫동안 임대해. 대신에 너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가액 요건 완화해 줄게. 어떻게 완화가 된다는 거냐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임대 개시일 현재. 근데 9억 원으로 가입 요건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거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임대 개시일 현재 요거를 6억 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막아놓은 건 있어요. 무분별한 매입 임대주택. 그러면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매입 임대주택 등록이 무분별해지겠죠. 그래서 무분별한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규로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한 채는 안 받아주겠다. 두 채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 임대 등록을 허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부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안대로 개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부가 개정하지 않고 추진 중인 개정안들, 취득세 부분 살펴봤고, 종부세 살펴봤고, 양도세,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정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실제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의 생각대로 이렇게 통과 진행될지, 그럼 개정이 안 될지, 또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변형이 있을지 여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죠. 길었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세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또 정부에서 지금 개정되지 않고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